안녕하세요. 에티오피아에 사는 준입니다. 그 올해 1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기 이전에 한국에서 이제 관광으로 단체 손님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원래 이제 단체다 보니까 버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25인승을 섭외를 했는데 이제 원래 이제 자주 이용하던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가 이제 부득이하게 다른 데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전혀 새로운 이제 기사를 섭외가 된 거죠. 근데 뭐 처음 뭐 얘기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얘가. 그런데 이제 그 손님들이 이제 모두 이제 가는 날, 이제 공항으로 가는 와중에 손님 중에 한 분이 그 친구가 이제 그 갖고 있던 에티오피아 현지 음악이 담겨 있는 그 USB 메모리 스틱 있죠. 이제 그거를 이제 재생을 하면서 들으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노래에 그 저 메모리 자체를 이제 구매를 하고 싶어 하신 거죠. 제가 그래서 현진말로 야 손님이 저거 사고 싶은데 너 이거 얼마에 팔 거야? 라고 이제 문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이제 플래시 메모리 뭐 16기가짜리 뭐 32기가짜리 해봐야 만 원 돈 정도면 살 수 있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음악을 이제 뭐 복사해 달라고 하는 거 하면 얼마야? 한 2천 원이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뭐 많이 뭐 받아야 한 15,000원 나오는 정도의 어 그런 거였어요. 제품이었어요. 플래시 메모리하고 USB 메모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음악. 그런데 이 기사 친구가 당황스럽게도 손님한테 얼마야? 한 50달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한국 돈으로 한 6만 원 정도 가까운 금액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메모리하고 음악을 주는 데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손님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해서 그 손님이 아이고 됐다고 그러지 안 사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친구의 메모리 안에 있던 음악을 핸드폰으로 몇 개 정도 복사하셨던 거예요. 복사를 해 간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그 친구한테 돌려주고 나서 메모리를 뭐 이제 손님들 공항에다 도착해가지고 이제 배용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기사 애가 이제 좀 상태가 이상한 거죠.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이 되면서 이 음악의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한테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손님들 가기 전에 복사한 사람 이제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일단은 손님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랑 이제 그 친구랑 실갱이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이 음악을 복사한 값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고 뭐 얼마 주면 되냐? 내가 그거 이 나라에서 그 복사하는 거 뭐 해봐야 2,000원, 3,000원 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거 주면 돼? 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 50달러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그러니까 그 메모리를 판매를 이제 본인이 50달러 하려고 했잖아요. 너무 비싸게 말도 안 되는 금액에. 근데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제대로 이제 안 되니까 손님은 음악만 복사해 간 거예요. 그 메모리는 그대로 있고 그 안에 음악도 뭐 삭제되거나 바뀐 게 없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을 50달러를 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진지하게 굉장히 격양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돈을 내라고.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이건 도둑질과 똑같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사 친구가.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화가 나서 야 저기 앞에 그 연방 경찰, 그러니까 군복 입은 이제 연방 경찰이 서 있더라고요. 야 가서 얘기해 보자. 이게 지금 어떤 게 정상적인 건지. 그래서 연방 경찰인데까지 같이 갔죠. 같이 가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상황을. 그랬더니 이제 경찰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기사를 되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이제 과한 행동을 하는 거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기사 친구가 이제 본인이 이제 상황이 자기 쪽으로 불리하다는 거를 인지하고 나서 이제 말을 얼버무리고 뭐 하더니 혼자 이제 화내는 식으로 소리만 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에티오피아 살면서 정말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이런 일들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것들인데 이런 정말 굉장히 짜증나고 화가 나게 만드는 상황들을 주기적으로 겪어요. 이런 겪는 거를 보면서 초반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역시 못 사는 나라라 못 배운 놈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친구가 참 많구나 라고 생각을 그냥 단순하게 하고 넘어갔었는데,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생각을 하게 됐고, 물론 이제 핵심 포인트는 배우지 못한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은 여전히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전 세계에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한 나라든 발전하지 못한 나라든 전 세계에 나쁜 놈들은 되게 비슷한 비율로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나쁜 성격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한 비율로 있을 것 같다. 단지 그 나쁜 성향이 이제 현재 본인이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쉽게 그 본성을 드러내지 않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교육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에 대한 거로 인한 차이가 거기서부터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예를 들어서 본인이 굉장히 나쁜 성격이고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그래도 본인의 그런 삼세끼가 해결이 되고 본인이 이제 돈 벌어서 본인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그런 나쁜 성향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인지가 잘 안 되는데,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쉬 본인의 본성을 드러내는 상황을 자주 목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 살다 보면서 그런 거를 자주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영화 이제 노예 12년인가?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실화바탕 영화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이제 흑인이에요. 미국에 사는 이제 흑인이었는데 뉴욕에 사는 흑인이었는데 이제 자유인인 거죠. 노예가 아닌 거죠. 그런데 가족도 있었고 아이가 둘이나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노예를 팔아먹는 나쁜 사람들의 그런 감언 이설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운이 좋게, 그 사람은 운이 좋게도 그래도 12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영화상에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이 농장을 몇 번 옮겨요. 그 옮겨지는 과정에서 마지막 그 농장 주인, 그러니까 노예 주인이 정말 최악의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흑인은 정말 사람으로도 치지 않고 동물 이하로 취급을 하고 이제 백인들만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다가 또 노예 중에 한 명 여자하고는 또 굉장히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냥 정말 인간 이하의 쓰레기인데 돈은 많은 거죠. 이제 그 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큰 농장, 목화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돈 많은 부자 쓰레기인 거죠.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어쨌든 이런 노예 해방 운동을 하고 나서 노예 신분이 없어지고 이제 흑인분들도 똑같은 인권에 적용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노예를 인간 취급하지 않고 굉장히 나쁘게 바라본, 그러니까 대한 그런 정말 쓰레기 같은 농장주들도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대를 쭉 이어나가 온 거예요. 결국에 그런 쓰레기 인성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한 지금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살아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고 굉장히 사람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거꾸로 얘기하면 노예제도라는 게 다시 생기고
인권이라는 게 굉장히 무시되고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고개를 들 수 있는 나쁜 성향을 갖고 있는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전 세계도 그냥 뭐 어떤 얼마큼의 비율인지 모르겠지만 나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비율로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뭐 그걸 연구해서 통계를 얻은 건 아니지만 단지 에티오피아 살면서 그런 이제 친구들이 더 눈에 띄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뭐 돈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거기다 교육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악랄한 좋지 못한 나쁜 성격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에티오피아가 유난히 그런 나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전 세계 어디에도 비슷한 분포로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개발된 잘 사는 나라들은 그런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나쁜 성향 그리고 법제화가 잘 되어 있고 교육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나쁜 행동, 나쁜 그런 생각, 성향을 보이지 않아도 보일 수 없는 그런 여건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제3 개발 도상국 같은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에서 보면은 워낙 어렵게 이제 나고 자라고 교육도 어렵게 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또 법제화가 또 뭐 선진국처럼 잘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그런 좋지 않은 성격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버스 기사 같은 케이스를 종종 주기적으로 접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말이 길어졌네요. 오늘도 에티오피아에 사는 주은이었고요. 영상 정말 오랜만에 찍었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계속 밖에 나가서 뭔가 촬영을 하고 싶은데도 하이미랑 같이 움직이기도 좀 쉽지가 않아요. 하이미도 본인의 본업이 있기 때문에 가게를 이제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하이미가 남친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뭐 돌아다녀 보려고 하는데 사실 여의치가 않네요.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원래 하루 평균 100에서 많아야 200명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제 반정부 시위 지나가고 나서 하루 평균 뭐 600명, 700명씩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상황이. 그래서 최대한 좀 가급적 집에 있으려고 하는 중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재도 부족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거 사실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어쨌든 그래도 영상은 계속 찍어야 되니까 그래도 소재를 계속 찾아가지고 열심히 찍으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이상 에티오피아 사는 주은이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끝.